자, 253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로 우리가 동기기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전기자를 고정시키고 자극 NS를 회전시키는 동기 발전기는 무엇인가? 자극을 회전시키잖아요. 그쵸? 자극을 회전시키니까 회전 계자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N극, N스극. 여기 이제 이것이 회전하는 거는 회전 계자형이라고 하게 되죠. 동기발전기를 회전 계자형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왜 전기자를 안 돌리고 왜 이 계자를 돌리느냐? 왜 회전 계자형을 사용하게 되느냐라고 이제 하는 것에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전압에 정해질 수 있게 전기자 권선을 절연하기가 쉽다? 맞는 얘기고요. 슬링이 없어서 간단하게 외부에서 인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자를 돌리는 게 전기자를 돌리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어떻게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나 봤을 때.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데 용이하다.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제작 비용이 저렴하다. 아니에요.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어요. 계자가 회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상 동기전동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하의 변화로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동기전동기는 속도가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부하의 역류를 개선할 수 있다. 전과 효율이 좋다. 공극이 좁음으로 기계적으로 견고하다. 공극이 좁다는 건요. 에어갭. 공극이 굉장히 좁다는 거는 서로 간의 간격이 좁다는 얘기예요. 서로 간의 간격이 좁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적으로 더 좀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더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은 그 특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극 36슬롯 삼상 동기발전기의 매극, 매상당 슬롯은 어떻게 되냐? 매극, 매상, 당 슬롯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지금 슬롯스가 36슬롯이고 매극, 매상 6극, 그 다음에 삼상이니까 36 나누기 18 하게 되면 얼마? 2개씩 되겠네요. 이 답은 1번이 됩니다. 2개씩. 6극 60Hz 삼상 유도전동기의 동기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6극 60Hz P분의 120F 6분의 120 곱하기 60 1200rpm 3번 되겠네요. 답 3번. 60Hz의 동기전동기가 2극일 때 동기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2극일 때는 동기전동기, 지금 동기전동기입니다. 근데 동기전동기, 유도전동기랑 똑같이 계산하는 거 아시죠? 동기전동기도 역시 2극이니까 얼마?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 자, 여기서 동기 속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극수가 2, 그 다음에 120 곱하기 주파수 60 하게 되면은 3600rpm 나오겠네요. 답은 3번이 해당됩니다. 답은 3번. 전기자 지름 0.2m의 직류발전기가 1.5kW의 출력에서 180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전기자의 주변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주변 속도는 겉에서 본 속도인데 주변 속도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됩니다. 파이 d 곱하기 60분의 n.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파이 d라고 하는 게 원의 둘레입니다. 원의 둘레. 지금 그러니까 원의 둘레가 결국에는 원줄 곱하기 직경이 되는 건데 직경이 지금 0.2m라고 되어 있어요. 3.14 곱하기 2m 곱하기 60분의 1800. 여기에서 1.5kW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30이 되겠고요. 그렇죠? 30 곱하기 여기 3, 2, 6, 6, 3, 18, 18.82 이 정도 되겠네요. 답은 2번 18.82 미터 퍼 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권선법 중에서 직류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직류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 우리가 2층권, 그 다음에 환상, 고상권, 그 다음에 패록권 이렇게 돌아가는 것 답은 2번 볼 수 있습니다. 동기기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 동기기에서 권선법 많이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죠. 분포권이라고 하는 걸까 단절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2층 분포권, 단절권, 그 다음에 자, 4번에 전절권은 해당되지 않죠. 전절권과 단절권이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죠. 전절권은 극피치와 코일피치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분포권이랑 집중권이랑 같은 상반되는 개념이죠. 중권은 좀 다른 개념이고 그래서 단절권을 사용하게 되고 전절권은 채택하지는 않습니다. 답은 4번이 해당됩니다.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단절권으로 왜 이렇게 짧게 하느냐? 짧게 하는 이유는 코일 양이 감소하는 것과 함께 전절권으로 하는 것보다 유기적력은 조금 적어지게 되는데 대신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파형이 개선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파형이 개선된다. 즉 고주파가 제거된다라고 하는 것을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단절권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싶다. 고조파를 제거해서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진다. 맞아요. 코일 단이 짧게 돼서 재료가 절약된다. 맞아요. 전절권에 비해서 합성 유기기전력이 증가한다. 아니, 유기기전력은 손해예요. 아니, 뭐 좀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어야 되겠죠. 유기기전력은 더 손해입니다. 그러나 나머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단절권으로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3번.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여기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단절권, 분포권. 저 전절권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쵸? 4번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중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 전절권보다 단절권, 집중권보다 분포권, 단절권, 분포권. 여기 2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법 중 분포권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슬롯간격은 상수에 반비례한다. 집중권에 비해 합성 유기전력이 크다. 이것도 집중권에 비해 합성 유기전력이 크다. 아니에요. 합성 유기전력이 오히려 더 작습니다. 하지만 고조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2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중에서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축이 항상 주자속의 축과 수직이 되면서 자극편 왼쪽에 있는 주자속의 축은 증가하고 오른쪽에 있는 주자속은 감소시키며 편자작용을 하게 되는 거,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는 거, 이걸 우리가 교차 자화 작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동기발전기 쓰니까 우리가 이 표를 하나 그려야 되겠죠. 자, 여기가 V, I, 감자냐 증자냐, 전기자 반작용 표입니다. 자, 위에가 감자, 여기가 증자, 여기가 증자. 자, 2, 4분면과 3, 4분면이 바로 발전기를 이야기하고요. 여기가 바로 전동기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발전기에서 전압이 앞설 때 감자, 전동기에서 전압이 앞설 때 증자, 이렇게 이제 모을 수 있죠. 문제 한번 볼까요?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현상이 아닌 것은 감자, 증자, 교차 자화작용 세 가지가 있는데 1번의 포화작용은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1번. 자,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만큼 이상이 앞설 때, 발전기에서 여기 두 개, 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 앞설 때, 전류가 더 앞설 때, 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전류가 앞서는 거는 여기죠. 그렇죠?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게 되는 거죠. 무슨 작용? 증자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답은 4번.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만큼 이상이 뒤질 때, 자, 전류가 뒤질 때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무슨 작용? 감자작용. 여러분 이 표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의 무브와 전압보다 90도 뒤진 전기자 전류가 흐를 때, 동기발전기에서 전류가 더 뒤질 때, 여기죠? 감자작용을 하게 된다. 1번이 맞는 얘기네요. 동기전동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설명한 것은 동기전동기에서 공급 전압보다 앞선 전류는 감자 전압을 한다? 앞선 전류는 감자작용, 1번이 맞는데요. 그렇죠? 1번이 맞네요. 동기발전기의 무브와 포곡선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계자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무브와 포곡선은. 직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육에서도 이런 문제 나왔었죠. 삼상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시키는 경우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동기발전기, 발전기 두 개가 있는데 교류발전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같아야 돼요. 극성도 같아야 되고 상순서도 같아야 되고 전압도 같아야 되고 주파수도 같아야 되고 파형도 같아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회전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파수라든지 다른 게 같으면 되는 거예요. 전압, 파형, 회전수, 전압, 파형, 상회전 이런 거 같아야 되는데 회전수까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RPM은 서로 달라도 됩니다.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중에서 기전력이 위상차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서로 위상차가 생기면 위상이 같아지려고 노력하겠죠. 그걸 우리가 동기화 전류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유효순환전류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동기화력, 동기화전류. 자, 여기 4번 동기화력이 생겨서 두 기전력의 위상이 동상이 되도록 작용하게 된다. 4번이 맞는 말입니다. 동기발전기 두 대를 병렬운전하고자 할 때 필요로 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동기발전기 두 대를 할 때는 주파수, 기전력, 그 다음에 위상 다 같아야 돼요. 하지만 4번 발전기의 용량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용량은 서로 달라도 괜찮죠. 답은 4번이 해당합니다. 동기발전기를 계통의 병렬로 접속시킬 때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기발전기를 계통의 병렬로 접속시킬 때 관계 없는 것은 지금 보게 되면 4번의 전류, 이거 혹은 뭐라고 했어요? 용량이라고 했었죠. 전류 혹은 용량은 관계가 없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에서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전류, 용량, 똑같은 말이에요. 답 3번에 해당할 수 있죠. 두 대의 동기발전기 A, B가 병렬운전하고 있을 때 A기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A, B 있게 되는데 A의 역률은 낮아지고 B의 역률은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죠. 답은 1번이 됩니다. 병렬운전을 하고 있는 삼상 동기발전기에 동기화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는 어떤 것인가? 자, 이렇게 발전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전기가 또 하나 있는데 이 두 개의 발전기가 서로 동기화 전류가 흘러요.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이렇게 같아지려고 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뭐가 다를 때? 서로 더 흐르고 있는 경우는 서로 동기화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는 서로 위상의 차이가 있을 때, 즉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원동기의 출력이 변할 때, 병렬운전하고 있는 동기발전기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네요. 원동기의 출력이 변화하면 기전력의 위상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상이 같아지기 위해서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원동기의 출력이 변화할 때 위상이 달라지게 된다. 8급 900rpm의 교류발전기로 병렬운전하는 극수 6의 동기발전기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 발전기 A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 여기에 B가 있습니다. 발전기 A는 8극의 900rpm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자,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인데 자, 여기가 900rp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극수가 8극이에요. 그 다음에 120 곱하기 자, 주파수가 얼마일까요? 주파수가 얼마 나와야 되나요? 여기 주파수가 60Hz겠네요. 그렇죠? 주파수가 여기 60이 들어가야 되겠죠. 60Hz. 그러면은 B라는 발전기도 역시 우리가 병렬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B라는 발전기도 주파수가 60Hz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동기 속도는 얼마여야 되는지 보죠. 자, 여기 보게 되면 P분의 120F가 되는데 이때 P 여기서 6이라고 했으니까 6분의 120 곱하기 자 여기 60 하게 되면 이거 1200이 되겠죠. 즉 얼마? 1200rpm으로 A는 900rpm이지만 B는 1200rpm으로 회전해야지 둘 다 똑같이 60Hz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몇 번? 3번 1200rpm을 만들어야 된다. 동기 임피던스가 5ohm인 두 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 유도기 전력에 100V의 전압 차이가 있다면 자 여기 발전기가 하나 있고 자 그다음에 또 발전기가 하나 있는데 이 발전기 둘 사이의 전압차가 100V예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가 5ohm이고 이쪽이 5ohm이에요. 그럼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I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I는 R분의 V가 되는 거고 R이 얼마예요? 양쪽 5가 직렬로 있으니까 10이고 전압이 100V면은 이때 흐르는 전류는 10A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답은 1번이 해당하게 됩니다. 10A. 동기발전기를 병렬운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 기전력 같아야 되고요. 주파수, 위상 같아야 돼요. 3번의 용량, 이건 달라도 괜찮아요. 용량 달라도 괜찮아요. 다음 중 삼상 동기기의 제동거사의 역할, 이거는 모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걸 모르시면 역사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너무 크게 말했나? 문제가 아니라 앞에 공부한 역사의 죄예요. 공부한 역사. 여러분 지금 전기 이론 다 학습하고서 문제 풀이 하시는 거 맞으시죠? 이론을 학습하고 문제 풀이를 하게 됐는데 이론에서도 이 얘기를 내가 들은 적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를 여러분들의 공부한 과거를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너무나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깊게는 물어보진 않지만 하여간 이 단어는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겁니다. 제동원선 난조방지, 제동원선 난조방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동원선 난조방지, 제동원선 난조방지. 지금 삼상 동기기의 제동원선의 역할은 뭐냐? 3번의 난조방지가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난조방지와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 제동원선 설정과 관계 있어요. 전기적 원선의 저항을 작게 하게 된다. 축세륜을 붙인다. 조속계 감도를 예민하게 하다. 예민하게 되면 난조가 됩니다. 난조가 속도가 이렇게 막 변화하는 거예요. 제 속도를 잡지 못하고. 그래서 조속계 감도는 예민한 게 아니라 둔하게 해야 합니다. 자, 삼상 동기기의 제동건선을 사용하게 되는 주 목적, 제동건선 왜 사용해요?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답 4번. 속도가 막 진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기전동기에 설치된 제동원선의 효과로 맞지 않은 것은 무엇이 되는가? 제동원선의 효과, 단락시상전압 방지, 과부하 내량의 증대, 기동 토크의 발생, 난조 방지, 기동 과부하 내량의 증대, 1번은 그쵸? 송전선이랑은 뭐 상관없죠. 지금 모터 얘기하는 건데 송전선 불평은 달렸어. 완전히 여기는 완전히 전력 공학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전기 기기가 아니라 조금. 그렇죠? 불평형, 지금 여기는 이렇게 달랐구나. 단락시라고 되어 있구나. 단락시. 동기 전동기를, 이거는 동기 전동기를 동기 조상기로 사용할 때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동기 조상기로 사용하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송전선에 사용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평형 부하시고 여기는 단락시는 아닙니다. 동기 발전기에서 난조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난조 현상이라는 속도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꾸 바뀌는 진동하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부하가 급격히 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제동건선을 설치하여 난조 현상을 방지하게 된다. 난조 정도가 커지면 동기탈 또는 탈조라고 한다. 난조가 생기면 바로 멈춰야 된다. 아니에요. 난조 생기면은 원래 정상적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오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중 동기기의 안정도 향상 대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안정도를 높이기 위한 것. 동기 임피던스를 크게 한다? 여러분,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거는 좋은 일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임피던스가 커진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일이 아니죠. 임피던스는 더 작아야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임피던스를 작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잘못된 거죠. 동기 발전기의 기전력의 파형을 정연파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신다. 매금 매상의 슬로스를 많게 한다. 단절권 및 분포권을 사용한다. 철심을 사고를 낸다. 공극의 길이를 작게 하게 된다. 슬로스를 많게 하게 되고 공극의 길이를 작게 한다. 공극의 길이를 크게. 정연파로 이렇게 하게 되면 공극의 길이가 작게 되면은 이상 그 고조파가 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극의 길이는 어느 정도 만들어주게 됩니다. 어떤 변압기 임피던스 강화가 5%의 변압기가 운전 중에서 단락되었을 때 그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단락비라고 하는 것은 K는 정상 전류분의 단락 전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임피던스 강화, 이거는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5%라고 했으니까 5분의 100 계산하게 되면은 5분의 100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20이죠, 그쵸? 그럼 얘가 20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상일 때보다 단락됐을 때 흐르는 전류가 20배 더 많다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단락비가 1.2인 동기발전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냐? 자, 1.2, 1.2분의 100 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2분의 100 하면 얼마? 83 정도 나오게 되나요? 답은 2번, 83. 전격이 1000V, 500A, 역률 90%의 삼성 동기발전기의 단락 전류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싶다. 단락비는 1.3이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거 전격 전류죠, 500이. 그 다음에 단락비가 1.3이라고 하죠. 단락됐을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500에다가 몇 배? 1.3배가 더 흐르게 된다. 이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500에다가 1.3배 하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이거? 4, 5, 3. 550이 되나요? 650, 650이죠. 그쵸? 1.3 곱하기 500 하면 650. 답은 3번이 됩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단락비가 전격일 때의 몇 배냐라고 하는 게 바로 단락비가 되는 겁니다. 단락비 1.2인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싶다. 단락비가 1.2, 그럼 1.2분의 100 하게 되면 얼마? 동기 임피던스는, 이렇게 물어봐야죠.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단락비분의 100. 이렇게도 놓을 수 있죠. 단락비가 1.2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83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83. 단락비가 1.25인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여기가 1.2가 아니라 1.25, 100 나누기 1.25 하게 되면 한 80 정도 나올걸요. 80. 2번. 다음 중 단락비가 큰 동기 발전기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단락비가 큰 게 전기적으로 더 좋은 겁니다. 전압 변동률이 더 작고,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도 더 작고, 단락 전류는 더 크게 되고, 임피던스 작고. 그래서 임피던스 작다 맞아요. 단락 전류가 작다? 잘못된 거예요. 커요.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요. 전압 변동률도 작아요. 1번만 맞는 거네요. 1번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라고 하는 거 1번만 맞게 되는 겁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를 설명하는 이유 중에서 틀린 것은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맞아요. 단락전류가 크다. 이거 맞아요. 전기자 반작용이 크다. 틀려요. 이거 작습니다. 공극이 크고 전압 변동률이 작다. 맞아요. 답 3번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3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기는 안정도가 높고 기계기는 대형입니다. 전압 변동률은 작게 되고요. 전기자 반작용도 작게 돼요. 안정도가 높다. 1번만 맞게 되겠습니다. 삼상 동기전동기 단자전압과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회전자 여자전류의 크기를 변화시킬 때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거 V 특성 곡선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전기자전류, 계자전류, 계자전류죠. 전기자전류. 이런 곡선. 자, 곡선 한번 짚고 넘어가죠. 여기 전기자전류가 가장 작을 때 이때 코사인 세타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 역률이 1이 되는 거죠. 이때 과여자는 콘덴서로 작용을 하게 되고 여기 부족여자 하게 되면 리액터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리 이렇게 외우게 되죠. 부족여자로 하게 되면 리액터로 작용하게 된다. 변화시킬 때 옳은 것은 전기자전류의 크기와 위상이 모두 바뀐다. 1번. 이게 맞는 겁니다. 그쵸? 2, 3, 4는 다르게 되는 거죠. 1번이 맞게 되는 거고. 자, 동기조상기를 부족여자로 운전하면 어떻게 된다? 부족여자로 여자가 좀 작게 운전하게 되면 뭘로 작용한다? L. 리액터로 작용하게 되죠. 답은 3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림은 동기기 위상 특성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죠. 전기자전류가 가장 작게 흐를 때 이때의 역률은 얼마예요? 1이라고 했었죠. 코사인 세타는 1. 답은 1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답 1번. 동기전동기의 송전선의 전압조정 및 역률 계산에 사용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동기조상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동기조상기.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설 리액턴스가 돌발 단락전류를 주로 제한하게 됩니다. 단락되었을 때, 삼상 단락되었을 때 이때 흐르는 전류가 순간적으로 돌발 단락전류거든요.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가 영구 단락전류인데 돌발 단락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이 바로 누설 리액턴스고 그 다음에 영구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것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이렇게 됩니다. 동기발전기의 공극이 넓을 때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공극이 넓다라고 하게 되면은 안정도가 증대, 공극이 넓다. 단락비가 크다, 공극의 안정도가 높고 여자전류가 크다, 전압변동이 크다. 전압변동이 큰가요? 전압변동은 아니죠, 그렇죠? 전압변동은 작아지게 되죠. 동기전동기 기동법으로 옳은 것은 동기전동기 기동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스스로 기동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를 이용하는 방법. 스스로 기동하는 방법은 자기동법이라고 하게 되고요. 유도전동기를 이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유도전동기법, 기동전동기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동법, 기동전동기법. 답은 2번으로 놓을 수 있겠네요. 자기동법은 여기 제동권선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기동전동기법은 유도전동기보다 극수가 2개 더 적은 유도전동기를 사용해서 기동하는 방식입니다. 동기전동기 자기기동에서 계자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여기가 이제 CT에서도 나왔는데 왜 단락하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단락하는 이유는 고전압이 유기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CT 2차 측을 개방하는 이유랑 똑같은 것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자권선 단락하는 것은 고전압 유도에 의한 저렴 파괴 위험 방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동기전동기를 자기기동법으로 기동시킬 때 계자회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고전압이 유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단락시킨다고 했었죠. 답은 1번 단락시킨다. 동기전동기에 관한 설명에서 잘못된 거 기동권선이 필요하다, 난조가 발생하기 쉽다, 여자기가 필요하다, 역류를 조정할 수 없다? 아니죠. 역류를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역류를 조정하는 동기전동기를 우리가 동기조상기로도 이용하게 되죠. 답은 4번이 잘못된 얘기죠. 삼상 동기전동기 자기동법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 기동 토크를 적당한 값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변압기 탭에 의해서 전격 전압의 80% 정도로 저압을 가해 기동을 한다. 전격의 80%면 저압이 아니라 거의 전격에 가까운데요. 그렇죠?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전격 전압의 3에서 50%의 저압으로 기동을 하게 됩니다. 자, 309번까지 해서 우리가 동기 전동기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전기 기기 여러분들 저와 함께 문제 풀고 계시고요.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 푸실 때 주의할 사항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고 저랑 같이 푸는 겁니다. 책 딱 도착하자마자 영상 같이 플레이하면서 같이 들어가면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아셨죠?
한번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가 다가올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